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법제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면역요법 연구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최정희라고 합니다. 사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이 우리가 알레르기 질환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천식, 비염부터 시작해 아토피, 피부염 굉장히 많은데 이제 모두 만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치료할 수 없다. 계속 평생 약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이러한 질환들을 완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입니다.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치료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 교수님들이나 또는 아주 몇몇 그 전문 개원가 선생님들만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환자들도 여기에 대해 많이 이게 노출될 기회가 적어지고, 그리고 일반 의료진들이 이런 면역요법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방법상의 그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010년도에 저희 연구회에서 그 면역요법 진료 지침을 전문가 의견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게 나오고 나서 많은 그런 일반 의료인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변화가 많고, 그리고 특히 이제 피하 면역요법뿐만 아니라 설화 면역요법이라는 새로운 면역요법이 뭐 임상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많이 쌓이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제 절실하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학회 주도하에 저희 연구회에서 다시 집필위원들을 모집하고 이런 개정판을 내게 된 것입니다. 네, 저희가 그 2022년 3월부터 알레르기 면역요법 지침 개정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올해 5월달 충계 학회 때 지침 책자가 나왔죠. 그래서 약 1년 넘게 저희가 고생한 결과물이고요. 사실 알레르기 면역요법 연구회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과의 모든 교수님들 중에 27분이 지침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두 고생하시고 또 학회에서 또 충분히 지원을 해주셔서 이런 지침 책자가 이제 개발되어서 이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판에 특별히 이제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한 4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10여 년 동안 쌓여 있는 임상 근거들을 저희가 이제 모아서 이제 우리 의료진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그걸 심도 있게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이제 그거를 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모든 내용이 다 업데이트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특수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역별로 꽃가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꽃가루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기술을 했고, 그리고 꽃가루가 뭐 우리나라에 중요한 꽃가루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게 가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품, 어떤 그 회사의 제품들이 가용하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저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설화 면역요법이라고 해서, 설화 면역요법은 주사에 비해서 굉장히 좀 집에서 환자가 직접 섭취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린 소화도 할 수 있고 안전하고 바쁜 직장인들,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료진이 그거를 시행을 할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챕터를 나누어서 기술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면역요법 연수 강좌를 하면 항상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주 실무적인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경우에 주사 용량을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걸 선정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경험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책에서, 교과서에서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근거 기반을 해서 저희가
그 지침에다가 다 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주 묻는 질문이란 챕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근거 기반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문가들의 어떤 그 경험치들을 저희가 모아서 이제 따로 기술을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정판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서 특히나 그 알레르겐, 한국에서 중요한 알레르겐 종류, 그리고 가용한 알레르겐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다. 꼭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피하 면역요법에서 이제 주사 방법, 투여 방법은 항상 궁금한 점이기도 하고 많은 경험치가 동반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른 투여 용량의 조절이라는 부분을 세세하게 단락을 나누어서 다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설화 면역요법을 부담 없이 시작하려고 하시는 의료인들이 계시다면 설화 면역요법 챕터를 따로 읽어보시면은 아주 기초부터 그리고 상세하게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자주 묻는 질문들 아마 본인들도 항상 물었던 질문이실 것 같아요. 그 부분들도 챕터를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면역 치료를 시작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진료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한 이제 논의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진료 지침 개발 방법 중에 요즘 유행하는 방법이 체계적 문헌 고찰 그리고 메타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런 그 근거들을 모으고 이제 그 근거들에 대해서 토대로 그 근거들을 토대로 공고안을 만들고 이제 지침을 내는 그런 이제 그걸 신규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이제 도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엄청난 인력과 노력과 사실 돈도 많이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요. 근데 사실 이 면역요법이라는 게 100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뭐 무작위 비교 연구가 엄청 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경험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문헌 고찰을 체계적으로 한다 이런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른 나라의 그 면역요법 지침들이 그러하듯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걸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리고 그 지침들을 수용하고 거기에 지금까지 이제 나온 새로운 근거들을 합쳐서 우리의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출하는 수용 개발 방법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 돼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지필위원이 27명인데 그 27명이 모여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런 온라인 회의가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이제 뭐 의견을 모으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또한 이제 단락 그러니까 주제별로 또 팀을 짜서 그 팀장님들이 그 타임 스케줄에 맞게 또 일을 진행시켜 주시고 팀장님들만 또 회의를 따로 해서 이제 일을 진행시켜서 지금 저희가 1년여 만에 이런 훌륭한 지침을 만들어서 다들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팀장님들의 노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침이 지금 국문으로 지침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학회에서 그 영문 학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학회지가 가지고 있는 에어라는 영문 학회지인데 사실 임팩트 팩터가 한 약 5점쯤 되는 굉장히 좋은 학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영문으로 만들어서 그 학회지의 게재를 지금 투고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세계의 여러 그 알레르기 그 학술인들이 이걸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 나라의 면역요법의 수준이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9일 날 저희 그 대한천식 알레르기 학회의 면역요법 연구팀에서 저희가 심포지움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가 또 지침이 이렇게 나온 해이기 때문에 이런 개정된 그런 지침 내용들을 다 강좌로 엮어서 실전에서 그 실제 그 오프라인에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알레르기 면역요법이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비급여 진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근본을 제거하고 근본을 치료해서 완치를 시키는 방법이 궁극적으로 봐서는 의료비 절감에 더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비급여로 이게 던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라에서 조금 더 급여화라든지, 그리고 저희 학회에서도 또 대국민 홍보를 좀 더 펼치고 대정부 홍보도 펼쳐서 이런 부분을 급여화를 만드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